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그리고 주요 아시아 지수의 흐름들이 반등을 했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런 걸까? 라는 시장의 궁금증이 오늘도 더해졌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은 최약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해외에서의 또 이런 국외에서의 변수들과 함께 신용 융자 정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좀 더 불합리한 이런 요건들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심만 더해집니다. 자, 이럴 때는요. 쇼미더스탁 시즌2를 여러분들 키시고요. 이분과 함께 하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고심들은 속 시원히 날아갈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노란 톡방에서 지금 고민되는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QR코드 저희도 열어놓을 테니까요. 종목 상담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2차 전지주는 미국발 훈풍에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그럼 시장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등 영향으로 상승으로 코스피가 좀 출발을 했지만요.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그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0선까지 좀 지지받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 나타났네요. 양시장 그래도 어제에 대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견조했다. 어제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9월 또 보용보고서 발표 임박 속에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지만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발표가 나오면 시장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환율과 주가, 채권들이 좀 트리플 약세, 어제여서 오늘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약세 현상이 가시화가 되는지 이 점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용 융자 잔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20조 원을 좀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 개인들이 이끄는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 되고 있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수급 현상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끌 쪽의 반등 기대 속에 부담이 가중되곤 있지만 이 부분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2차 전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국의 전기차 강세대 차익 매물출에 역의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에코프로도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 어제는 그렇게 빠지더니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토요타 공급 계약 소식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탈바꿈시키고 있다라는 좀 움직임들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제 10월이 첫 시작인 거잖아요. 10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 연말까지 좀 2차 전지주에 대한 관련한 또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부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럼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았던 신생 또 종목이죠. 이 신입생으로서 오늘 또 우리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67,200원까지 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오늘 51,4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입성 첫날에 정말 98%대까지 따따블은 물론 실패는 했지만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런데 호재성 재료가 이미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본 건지 일단 두산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관련한 로봇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금리 압박 속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로봇주 안에서도 진짜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해지네요.
시간의 특징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련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KCT, 더불어서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테마로 좀 묶이죠. CBDC 관련주들이 거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에 또 얼마나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될지 기대가 되고요. 알서포트도 6%대로 올랐습니다. NTT 도코모와 세계 최초로 GPU 가속 5G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협력 소식이 나타나면서 거의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은 내일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전문가님 네. 화려해요. 예. 오랜만에 화려해요? 뵀는데 이렇게 또 성공한 CEO의 모습으로 오셨네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네. 좀 옷이라도 좀 화려하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예. 자, 이렇게 의상은 화려한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쉽게 돌아서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찌됐든 하방으로 갈수록 경직성은 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방에서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앞서 앵커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신용 잔고가 줄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자, 신용 잔고가 그럼 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신용 잔고가 줄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대답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대답을 드릴게요. 네.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 부근이었을 때 신용잔고는 굉장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니나 지금 신용잔고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도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이 시장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딱 그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소문난 잔치였고 그러다 보니 크게 먹을 건 없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공모를 했던 사람들, 공모에 당첨됐던 사람들의 어떤 약간 잔치 그리고 그 전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비상장 때부터 갖고 있었던 네. 분들의 잔치 이 정도로 잔치였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시간에 대해서 보시면 돌리는데 좀 시간 필요하다라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이럴수록 천천히 어떤 종목을 좀 좋은 걸 발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도 견디고 잘 갈 만한 종목들도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앵커님 네. 역시 똑똑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시기는 사실은 엇박자를 순박자로 돌려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엇박자를 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가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생각지도 않은 복병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FOMC의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결국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안 됐습니다. 그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셧다운 공포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이 냅다 같이 팔아버리면서 시장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 엇박자를 타버렸네. 왜? 위에서 충분히 좀 현금 확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저점을 주면 굉장히 기쁜 구간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위에서 제대로 현금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건 지금 엇박자를 탄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가요방에 가서요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 때로 너무 흥에 도취해서 맞아요. 엇박자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박자에 맞게끔 들어가기 다시. 위해서 짧은 시간 기다림을 가지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엇박자를 이미 탔다면 그건 충분히 순박자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발이 막 제각각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이동을 하는 구간에서 그래서 발 맞춰 가라는 구령을 붙이면 주변 발을 보면서 자기의 한 걸음을 한 템포 죽였다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엇박자를 순박자로 돌리려면 시간이나 그 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맞아요. 그죠? 주가도 같이 죽었어요. 네. 근데 업황은 독야청청 살아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하는 시간. 맞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 순박자를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박자를 잘 타면 이때도 돈을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박자를 타느냐 안 타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님 번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병군 대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내가 순박자 타고 있는 상황인가요? 엇박자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는 사실 예병구 대표님께서 그래프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그래프는 뭔가요? 이게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전기차 밸류 체인을 지금 한번 잡아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 네. 전장 시스템, 그쵸. 공조 시스템, 그죠? 파워트레인죠.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기차는요. 순수 배터리로 움직이기 시작을 그쵸, 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힘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 날수록 배터리의 소모량은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냉각 기능을 충분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그쵸. 되고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가벼워야 배터리의 소모가 주니까 그 부분 차량 경량화에 대한 네.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들 대다수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들을 이래 쭉 살펴보시면 차량 차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그렇게 푹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의자가 막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급차들 보면 네. 소파에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쵸, 갖는데 그쵸. 네. 전기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그럼 왜냐하면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경량으로 그런 거예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네네.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벼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락함이 떨어지고 맞아요. 차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뭐 차이 나봤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야 우리 그러면 싼 인산철 배터리 쓸래? 비싼 4만 개 배터리 안 쓰고 이렇게까지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럼 배터리의 성능을 지금 당장 크게 개선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걸리겠다.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갔어요? 파워트레인 쪽으로 가요. 예, 이쪽으로 간 그래서. 거죠. 그래서 구동 모터를 늘려서 네. 전기 배터리의 효율성과 힘을 다 잡고자 하는 그 전기차가 힘이 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두 개를 다 잡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저 아유, 이거 뭐 드링크 아닌가요? 네. 롤스로이스. 많이 봤던 차죠. 네. 제가 저는 TV나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신문에서 많이 하나인데, 봤습니다. 네. 이건 스펙터예요. 네. 스펙터인데 스펙터도 보면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전기 구동 모터를 2개를 썼다고 얘기해요.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예. 보니까. 네, 전기 구동 모터 2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2개를 쓰니까 지금까지 2개를 쏘던 테슬라도 늘리겠다는 마음을 품기 그쵸. 시작한 거예요.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 다음 기사 보시면 자, 이게 GV90이에요. 이제 GV90. 현대에서 새로 네. 나오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 네, 즉 멋지네요. SUV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는 GV80까지만 나왔죠. 네. 근데 GV90은 자 이제 완전 고급차 시장을 겨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얘들도 듀얼 모터를 쓰겠다고 했죠. 듀얼 모터를 쓴다, 우리도. 그렇죠. 듀얼 모터를 써서 힘을 더 늘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높이겠다. 요걸 이제 한 게. 그러니까 네. 야 그럼 현대차도 이제 듀얼 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딱 이제 생각이 들죠. 그렇죠, 다음 들죠. 화면 또 보면서 얘기하죠. 네. 자 다음 보면 테슬라 모델 S입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예, 딱 봐도. 모델 S인데 네. 이건 플래드 모델이에요. 플래드 아. 모델은 뭐냐면 네. 요 밑에 지금 얘기하면 3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다. 이건 또 3개나 들어가네요. 예, 이건 3개나 들어갔어요. 야, 뭐 이제 3개가 들어간다고?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야, 너 2개 쓴다고? 우린 3개 쓸 거야. 근데 이게 많이 쓸수록 좋은 건가요? 이게 구동 모터가 3개가 되면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이 구동 모터 안에는 발전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일에다가 그 자석에다가 코일을 감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석이 N극, S극 S극이? 하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 그쵸.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면서 아,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 구동 모터가 3개가 들어가면 그만큼 배터리의 효율성도 또 높아질 높아지니까. 뿐더러 이 구동 모터가 각각에게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힘도 좋아지는 잘 거죠. 그래, 받고. 홀스 파워, 마력이 좋아진다고 그렇네요. 얘기하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볼게요. 예, 피닌파레라라고 야, 이거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레이싱 이제 그때 본 것 같아요. 구동 모터를 드디어 4개를 쓰겠다고 야, 합니다. 그러네요. 네, 4개를 쓰면서 이게 4개 쓰기 시작하고 스포츠카 형태로 나와버리니까 가격이 30억대로 뛰어버려요. 30억대요. 예, 예. 그리고 제로 100, 1초대입니다. 그러니까 100km 딱 가는데, 그러니까 시속 100km 딱 올라가는데 1초. 찰칵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그냥 바로 올라가는. 바로 100km 딱 올라가는. 야, 다르다. 그러니까 정말 다르네요. 이게 구동 모터를 4개 네. 쓸 때, 이게 또 순수 전기차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힌트 하나는 뭐겠어요? 구동 모터 숫자를 많이 늘릴수록 그렇죠. 비싸지는 거군요. 비싸지고 성능도 효율성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네. 힘도 좋아지는구나. 네. 그럼 그 구동 모터에 그럼 이제 배터리 쪽보다는 구동 안 모터. 올라간 구동 모터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젠 가 그런 되는 생각이에요. 거죠. 아, 예.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님 이해가 쏙쏙 돼요. 이해가 쏙쏙 되죠. 네, 이렇게 봐야 이래 되는군요. 이해되면 돼요. 이때 야, 네. 주가 안 좋고 그쵸.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네. 안 좋아서 밀렸다면 네. 구동 모터 쪽을 슬슬 담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동 모터를 계속 눈여겨 보시니까 주도주로 네. 이번에는 구동 모터 쪽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네. 전기차 구동 모터. 전기차 구동 모터인데 네. 자 여기에는 뭐 경창산업도 있고요. 그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은 이 우리 연구 자석입니다. 연구자. 이게 이제 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코일에 감겨 있는 이 자석이 빨리 회전해주고 좋아질수록 그쵸. 구동 모터가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각 바퀴에 전달되는 홀스 파워, 마력의 힘을 늘려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토피아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결국은 히토류 회사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히토류의 중요 원소 중에 하나가 네오듐입니다. 이 네오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연구 자석을 만드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점점 중요해진다. 야, 전기차 쪽에서도 구동 모터를 계속 늘려가는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승용차나 스포츠카의 구동 모터를 3개, 4개 쓰는데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기 트럭, 전기 버스 쪽에서는 도대체 구동 모터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그쵸. 있겠느냐에 네.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그런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는 또 구동 모터를 얼마나 많이 쓸까도 그러니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다 지나간 과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죠. 결국 미래 얘기죠. 우리는 미래 얘기를 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투자가 시장이 죽고 주가가 같이 죽었을 때 이 업황만큼은 앞으로 독야청청 살아갈 수 있는 업황이니 그쵸. 그걸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구동 모터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거고 이제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있는 유망주도 더 크게 뛸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토피아는 워낙 또 히토리 관련주로도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왜 봐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세토피아가 베트남의 유일한 이 히토류 정제 회사예요. VTR 회사와 이제 합작 회사 네. GCM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히토류의 탈중국화를 위해서 네. 바이든도 얼마 전에 베트남을 찾아갔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일본의 총리도 이제 베트남을 찾아갔죠. 가서, 네. 그 이제 이때 꼭 나온 얘기가 히토류 얘기였어요. 근데 히토류에 대해서 이 VTR리사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죠. VTR리사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GCM이라는 팝자 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GCM의 결국은 이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네. 세토피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이 그러니까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세토피아가 지금 나빠질 게 있겠냐에 대한 없네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연구 자석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건 말씀해 얼마 주셨고. 전에 네. 이 또 세토피아가 NS 월드라는 그 이제 자석을 네. 자석 완성품을 연구 자석의 완성품을 분말가루 형태로 만드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통제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굳이 유통만 해도 마진이 있는데 왜요? 완제품 만들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부가가치가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더 훨씬 좋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또 기사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충청도에 히토류 클러스터 단지를 구성을 하는데 충청도와 그리고 증평군하고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이미 소리 네, 소문 없이 다 잘 될 종목은 다 그렇죠. 잘 이미 하고 준비를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그렇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보셨어요. 전문가님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는지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요. 그걸 시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4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안목을 키워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아볼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저희가 종목 상담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아까 세토피아 관련한 얘기는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 오늘 방송에서 꼭 봐야 되는 히든 공략주도 들고 오셨어요. 네. 이거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신문 강좌에서 이 종목을 얘기를 했었어요. 뉴스가 공시 강의에서도 이 종목을 네네. 얘기를 했었고. 자, 힌트를 우리 작가님이 살짝 바꿔놓으셨던데 이거 뭐 다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다 주는 힌트인가요? 아이폰은 BH, 그죠? 수소는 BH 땡땡
플러스 BH 땡땡 요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적으신 분들 미용할 거야. 네, 자. 좋습니다. 다 줬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이폰은 BH, 수소는 BH 플러스. 아니,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답변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님은 예병군 대표님 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도희님 사연 볼까요? DGP라는 종목이에요. 매수가 6,400원에 20% 비중이에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DGP 들고 있는 도희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거 같습니까? 힘내십시오. 근데 이건 힘을 내자. 뭐 네.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들고 있는데 네네. 나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에 네. 비중을 20% 이상 실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무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이걸 비중을 높여버리면 내 계좌가 계속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크게 늘리진 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DGP에 대해서 비중을 좀 20%나 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회사가 안 좋은 이유는 발표가 나와야 될 것들이 제 시기에 나오지 않으니 시장의 의심은 더더욱 커졌고 그 의심에 의해서 조금씩 손절 물량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라도 확 붙어주면 어찌됐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인데 지금 매수세가 없는 데다가 시장까지 좋지 않으니 작은 물량, 즉 거래량도 없이 툭툭툭툭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모멘텀이 뭐냐를 살펴보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멘텀은 이미 이 회사의 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나와 있어요. SK하고 협력해서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건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주변에 지금 가장 많이 없어지는 이제 업황 중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유소들이 지금 카페로 변하기도 하고요. 가보세요, 진짜. 주변에 돌아다니시 보면 굉장히 큰 주유소들이 막 카페로 변하기도 합니다. 주차장과 카페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유소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SK 주유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이 주유소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SK 입장에서도 어떡하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걸 이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유소 있었던 땅에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여기에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 뭐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DGP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뭔가 여기에 대용량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전력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DGP하고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흘러내린 건데 여기서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기다려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한꺼번에 모소대나무처럼 훅 올라올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니 추가 매수를 안 할 뿐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미리 안다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그 위에서 다 차익했지. 그 위에서 손절이라도 했지. 왜 안 했겠어요? 그걸 미리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시장 빠질 줄 알면. 안 들어가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모멘텀이 있으니 들어가긴 했는데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20%는 앞으로 어떤 개별 종목 들어갈 때 이런 실적이 지금 전혀 받쳐주지 않는 종목에 20% 이상 비중 실는 거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토피아는 실적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재미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비중 실는 건 이런 종목에는 좀 많은 비중을 실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 부분 항상 염두에 주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도 볼게요. 주님의 휴마시스입니다. 3,220원에 비중 40%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지금은 2,000원대로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것도 좀 비중이 많나요? 휴마시스 비중 40%. 사실 뭐 휴마시스의 실적을 본다면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비중 뭐 그렇다고 이런 건 비중 좀 많이 늘려도 되기는 하는 종목은 이건 맞아요. 좀 괜찮아요. 네,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성장성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지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매수세가 안 와요, 잘. 진단키트 쪽 매수세가 거의 안 와요. 그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그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지나간 걸 재탕, 삼탕하는 걸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막상 진단키트 주들이 힘을 못 피고 살짝 떴다가 우왕우왕우왕 하고 무너지죠. 이유는 뭐냐면 재탕, 삼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쵸. 새로운 거. 이걸 좋아하는. 그 새로운 것만 좋아해요. 나쁜 놈이지.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죠? 주식은.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자, 휴마시스가 그럼 그게 없느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신용을 너무 많이 산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용 비율이 7%나 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가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쵸. 모래 주머니 달고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하늘을 막 날아가죠. 공중에 하늘로 안 뜨기 위해서 네. 그 모래 주머니 달고 배에 막 복대 패딩, 차고 패딩 뭐 입고. 패딩 입고 막 그 네. 가방 무거운 거 메고 그러죠. 맞아요. 얘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 뭐 공중에 못 뜨도록 지금 모래 막 주머니 잡고 달고 있는 있고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네. 저는 저 원래 공중에 뜰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배를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 뜨기 위해서. 너무 많이 뜨면 또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겸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넘겨주시네. 자, 휴마시스에 대해서 참 비유 찰떡으로 해주셨어요. 올라가고 싶은데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점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도 많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혹은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힌트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제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 잘 내고 있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쇼미더 스탁 시즌2 히든 공략주 예병구 대표님의 딥노이드 살펴보시면요. 진짜 보자 이제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습니다. 8월 18일에 매수했고요. 58.03%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타라는 종목은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럴까요? 현재는 45.67%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7월 28일 시즌 글로벌 텍스프리 각각 3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히든 공략주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워낙에 또 수익률이 참 좋다 보니까요. 하나씩 기분 좋게 풀어볼까 해요. 네. 워낙에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부터 예전부터 좀 매수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6%대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라도 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 가긴 안 가요. 안 가서 그리고 오히려 신규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좋잖아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그쵸, 것 같아요. 좋을 근데 것 진짜 같아요. 이게 매롱을 너무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올랐다가 와와와 딱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러니까요. 와와와 차트가 빠졌다가 딱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박스권에 계속 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언제 올라갈지는 뭐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아무도 모를 것 모릅니다.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젠가 이 구간이 결국은 하락을 위한 구간이냐, 하락을 위한 정체 구간이냐, 아니면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네. 이건 누가 봐도 에너지 응집 구간이에요. 에너지 응집이다. 네, 그러니까 하락을 위한 정체 구간이 아니고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으로 보신다면 그렇죠. 굳이 이 구간이 지금 뭐 물론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져줬지만 이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구간이 5만 원대 밑이라면 우리 한국항공우주는 너무 저평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에 응집하고 있는 구간은 한 번에 또 시세가 터지면 시원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스타라는 종목은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워낙 또 얼마나 매력 있으면 그랬을까요? 45.67% 수익률도 보여줬는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뭐 하반기까지 끌고 갈까요? 아니면은 좀 내년까지도 봐야 되나요? 이거는 너무 좋죠. 쭉쭉 저번에도 한번 가져가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구간 오면 그러니까 차트상 요 구간 오면 매수고 그리고 급등 나오면 매도고. 일단 매도해놓고 계속 보고. 그거를 반복하자. 그렇죠. 반복해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얘기만 나와도 급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빈살만 왕자의 사우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린 수소 얘기가. 네. 나오니까 이제 야 아스타 이러면서 또 아스타가 또 한 4% 오른 거죠. 시장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구간만 오면 어김없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쵸. 이거는 뭐냐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안 나올 얘기가 아니니 저렇게까지 빈살만 얘기해놓고
갑자기 10월 중순쯤 돼갖고 빈살만이 모든 걸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예, 너무 시대 안 해요. 안 해. 안보공단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기사가 나올 때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기사가 나올 때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어떤 구간에 8,000원 부근 구간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니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8,000원 구간 오면 다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많이 거예요. 생겨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심리 그걸 잘 싸움입니다. 활용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2번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이거 3번 거쳐도 됩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수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다 나오고 마무리 앞으로는 아스타 당분간은 안 봐! 이렇게 해도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수익 준 종목은요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2번, 3번까지도 볼만한 아스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유방주로 봤던 세토피아라는 종목을 예전에도 히든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던 건데요. 9월 1일 최근엔 지난달이죠. 8.72%. 사실은 이제 좀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봉 네. 차트 보면. 이것도 보면 네. 뭐 에너지 응집이 딱 보이죠. 사실은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 종목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서 거기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뭐 크게 빠진 것도 없고 크게 오른 것도 없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에너지 응집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 응집입니까? 아니면 하락을 위한 누가 이제 오늘 그 장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게 차트가 하락 패턴이다. 여러분 맞지도 않는 차트를 자꾸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트가 정답이면요. 우리가 기업 탐방 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 회사고 업황을 분석해주고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분석해줄 이유 더더욱 없죠.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트는요. 우리가 눈으로 일단 뭔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없으니 눈으로 보기 위한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그들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크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금융 경제, 금융 공부를 하는 그 수많은 경제학도들이 그리고 그 경영학도들이 네. 그 과목에 차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가 무슨 학문인 것처럼 깨닫고 계세요.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 지표고 보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자꾸 들이밀어요. 그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그럼 없고. 저도 굉장히 쉬워요. 차트 들고 2시간 얘기하라 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루 종일 얘기하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쉬워져요. 내가 다닐 이유도 없어지고 업황 분석할 이유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맞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프로그램이 차트 프로그램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크게 하락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집은 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집이냐 밑으로 하방으로 다시 가기 위한 정체 구간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위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집 구간이다. 근거는 뭐 바로잖아요. 근거는 지금 이 세토피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 기사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토피아의 업황이 세계 각국에 지금 인기 있는 히토리움 그것도 네오디뮴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 이제 기사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구동모터 3개, 구동모터 4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차트를 이상하게 공부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에 대해서만 너무 맹신은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업황, 시장 분위기들 다 살펴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아까 또 들어봤을 텐데 아이폰은 BH, 수소는 BH 플러스, I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오늘 그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어떤? 네옴시티에 그쵸, 네. 수소 발전 설비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네옴시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새로운 신규 산업을 많이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특히 사막 국가들은 그럴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 막대한 전력 소비를 어디서 끌어당기지라고 했을 때 이 원전 두기도 약간 사막지대는 좀 그거예요. 이게 있죠. 냉각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 원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이 원전에 그렇게 집중을 했냐면 우리는 뭘 끼고 있습니까?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니까. 그 냉각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는요. 냉각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냐? 모래로 어떻게 시켜요? 모래로 시키다가 터지지. 원자폭탄 터지듯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원전을 뭐 하니까 얘들이 뭘로 가기 시작했어요? 수소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소 발전 설비. 네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근데 첫 번째 힌트가 이미 너무 강력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다. 예. 우리 작가님 너무 완벽하게 썼어요. 작가님이 처음부터 좀 그냥 쉽게 가자라는 것 같아요. 아예 주려고 뭐 대놓고 얘기 안 돼. 작가님 보고 계시다면 조금만 어렵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QR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기는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푸짐한 선물 커피 쿠폰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공략주 힌트 더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히든 공략주 많은 분들이 아이폰은 BH, 수소는 BH 플러스 I 두 번째 힌트도 나왔습니다. 네. 네옴시티 수소 발전 전격 투입. 근데 벌써 뭐 헬로우님은 오늘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 좀 들어볼까요? 네, 배터리 이게 무게 극복이 이제 관건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점점 무거워지니까. 그쵸. 뭐 NCM 뭐 3원계 배터리도 봐보세요. 니켈, 코발트, 망간 다 무거운 소재예요. 무겁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기체보다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이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답이에요. 수소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 수소와 관계된 회사, 이게 BH 플러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I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우리 그 너튜브에서는 BH 아잉, BH 이양비, BH 뭐 많네요. 아이도 있고 아잉도 있어요. 우리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BH 아이요 무슨 네, 무슨 BH 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커피 줄라 했는데. BH BH 아이요. 얼라. 뭐 이런 거. BH 아이요. 다 지금 뭐 영어로 쓰신 분도 있어요. BH CI 이렇게 하시는 표준을 분들. 좀 써주세요. BH 네. 얼라. 이런 네, 거. 예 비타민님 오늘도 너무 재밌어요. 비타 타임을 놓지 않으셨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봉석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사진의 봉석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BHI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우세한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BHI입니다. 근데 네, 축하드려요. 이게 지금 BHI가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전혀 걱정할 게 없는 회사입니다. 예. 걱정할 게 너무 없다. 뭐 가격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메리트가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좋은데요.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제발 지기 좀 하자. 이게 물리면 저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올라오기만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단타할 걸, 맞아요. 단타할 걸, 네. 껄무새가 돼요. 이거 진짜 이거 고치셔야 돼요. 주식은요 심리가 8할입니다. 그 심리를 먼저 아시고 자기를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꼭 얘기 드릴게요. 시장가 줄다리기 승리하는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또 출연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거시경제와 트렌드 동시 분석을 통한 고수익 저손실 투자, 주식은 홈런왕 이창용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